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식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이 터질까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대화가 계속 겉돌고 오해만 쌓이는 그런 순간들 다들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 답답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답답한 순간에 혹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일부러 저러나?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닐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소통의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해프닝일 뿐이라는 거죠. 이 차이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말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그 답답한 경험의 본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남성과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소통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거예요. 이 패턴을 이해하면 꽉 막혔던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남성적인 소통은 목표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적인 소통은 여러 관계를 아우르면서 나아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게 무슨 공식처럼 모든 남자, 모든 여자한테 딱 들어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두는 게 소통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 먼저 남성적인 소통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교류나 분위기보다는요, 팩트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에 빨리 도달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식이죠. 어떠세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확하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전달합니다. 위계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아주 과업 중심적인 요청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성적인 소통 방식은 핵심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 관계, 그리고 협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제안이나 질문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훨씬 많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먼저 고려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앞의 예시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똑같이 일을 요청하는 상황인데도 가치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놀랍게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통 방식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회로부터 알게 모르게 각기 다른 역할을 기대받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거예요. 남성에게는 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여성에게는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거죠.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여성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반면에 남성은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넘어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소통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목표 지향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아주 유용한 전략부터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갈씩으로. 결론부터 딱 말하고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면 팀 전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처럼 관계적인 맥락과 공동의 목표를 더해주면 이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관계의 지향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의 전략입니다. 여기선 또 접근법이 좀 달라야겠죠?
그럼 무조건 감성적으로만 다가가야 하나? 그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을 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서 혼란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논리적인 근거를 더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면서 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통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거.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식은 어느 한쪽이 더 좋거나 나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사회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이에요. 더 나은 소통으로 가는 길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상황에 맞게 내 스타일을 유연하게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셋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의 태도가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쭉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음 대화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관계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